제주도 하게 되면 뭐 영주 십경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주 마을 곳곳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마을 어귀마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 뭐 사람들에게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이 돼주는 제주도의 그 풍랑처럼 살고 싶은 남자입니다. 아무쪼록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줬으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도 이제는 과거에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서 죽음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뭐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과학자분들도 죽음에 대한 뭐 책들도 많이 내놓고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죽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영광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죽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? 죽음이란 단어 말하게 되면, 듣게 되면. 이별. 예? 영원한 이별. 이별. 두려움이 제일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그 죽은 시체를 본 게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학교 갔다 오는데 선배가 그 신양 해수욕장 여름철에서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집 앞에 그때 당시 사망했다고 해서 그때 집 앞에 소방관들인가 이렇게 해서 와서 약간 뭘로 이불로 씌워주는 장면을 봤는데 하얀 송장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아 저렇게 익사하면 몸이 하얗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후로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생활 포항에서 해병대 보트 타고 침투하는 부대였었는데 훈련하다 보면 포항이 그 영일만이어서 태풍 치고 나면 그 속에는 이제 그 소용돌이가 너무 셉니다. 훈련하다가도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익사하고 그래서 하면 우리 전체 일렬 횡대를 해서 발로 모래 바닥을 막 긁으면서 한 3, 4일 동안 찾다 보면 나중에 축대에 걸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뭐 군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무서운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죽음이란 게 과연 우리 일상에서 내가 현실에 부딪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살아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스위스 출신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가 1969년도에 쓴 책에 보면 죽음과 죽음으로 감.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말기 암 환자들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까지 자기가 내 삶을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5단계로 나눠서 이제 그게 가장 유명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말기암 환자 사형 선고 받게 되면 어떤 게 오냐면 첫 번째 단계가 부정적인 단계. 두 번째가 분노, 화를 참지 못하고 세 번째는 이제 타협. 내가 절대자, 내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부처님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하게 해도 나중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이라는 단계로 갑니다. 우울 증세를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생각하면서 자기가 떠날 때 남기고 두고 갈 사랑하는 가족, 친구, 연인에 대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하는 단계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수용하는 단계. 그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가 가는 동안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암이라든가 이제 요즘에는 죽음하게 되면 태어날 때는 누가 먼저 태어날 선배지만 갈 때는 선후배가 없이 요즘에 교통사고로도 많이 젊은 시절에 많이 가고 불치병도 많아서 그런데
요즘의 세상에는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맞닥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이 주변에서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죽음 다음에는 사후생이 있다고 믿습니까? 사후생. 대부분 보면 의사분들도 한 뭐 95%는 안 믿고 5% 정도는 믿는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제가 9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경추 6, 7번 탈골됐을 때 전신마비 해가지고 그 골반뼈를 이식 수술을 하면서 8시간 반을 수술을 했는데 그때 처음 그 느낀 게 그냥 저는 그때는 20대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 느낀 거는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막 헤매다니는 그런 느낌. 그게 이제 그 제주도 그 신화 속에 보게 되면 미어지뱅대라는 게 있습니다. 삶과 죽음의 갈림길 마지막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아닌가. 그렇게 하면서 한참 동안 그냥 헤매다가 나중에 피부가 막 아파오는 거를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깼는데 그때 수술이 잘 돼가지고 회복실에서 있었던 기억입니다. 그래서 그 순간 죽음이란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주변에 우리 뭐 내 어머니라든가 우리 외삼촌 그런 실제로 겪었던 일들 하다 보면 죽음이라는 게 사후의 생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제일 임종을 맡고 싶은 데가 자기 집입니다. 집. 살던 집에서 거의 임종하고 장례문화하고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8, 90%가 다 병원에서 요양원 갔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임종 맞고 그다음 장례 절차하고 그런 현실이고 한 거의 16% 정도가 자기 자택에서 임종을 한답니다. 평균적으로 보면.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살아가면서 임종을 맞이할 곳을 가장 자기가 살던 방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아프고 자식들 다 출가 떠나고 그 긴 병마 속에 효도하는 효자 없고 그래서 이제 다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참 우리네 그 어르신들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다가 자기 자식에게 너무 기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참 힘들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혼자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은 요령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육체적 자립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몸으로 다 움직이면서 남자 어르신이든 여자 어르신이든 다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고 자기가 일거리를 다 할 수 남에게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육체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신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우울증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고 우리 또는 누가 언제 올 거니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어떤 취미라든가 취미 생활이 꼭 있어야 됩니다.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취미 생활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자립. 경제적으로 아이고 이거 집 보나이신 거 다 이제
저 누가 주례님 조금 털래 주례네 그러니 저분이 아이고 어머니 나 이거 집 사주이나 어머니 죽을 때 고장 모시쿠다 해도 간법이 펀치기 유다기 펀치기라 그래 그거 믿지 마라 인혁이 잘 죽을 때 고장 이 가정 있어사 예 알았지 무슨 그다 조급디가 예 경제적인 게 꼭 이제는 필요해 자기가 꼭 있어야만이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자식들에게 나쁜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이 세 가지 자립을 위해서 꼭 자기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제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취미활동,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자기가 노후까지 대비할 거를 꼭 해야 되는 현실이 온 것 같으니까 잘들 맹심하게들 잘 합서 다 줘불지 마라 알았수가 다 접있구나 줄 것도 없은 거 보나 그냥 이제 아이고 저 이제부터라도 그냥 맹신매어가능히 그냥 살아서 대마시 놈들한테 그냥 할 필요도 없고 그 특히 뭐 제주도 우리 그 여성분들이야 뭐 강인하니까 근데 소나이들이 문제 좀 하시게 소나이들이 어떤 그냥 소나이들은 오늘부터라도 여기 교육받으면 가거니 설거지부터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하고 근데 그러면 저 누기가 해줄까 하면 돼 예. 그런 것부터 다 하면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못 이제 배양 놔둬서 나중에 되면 인혁 손으로 행복을 아주 맞잖아요. 네.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. 자리.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 시대에서는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자식들에게 기대하지도 말고 자기가 그냥 자기 건강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요양원 아닌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생애 마감하는 순간이 아닌가. 예전에 그 우리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때부터는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가서 죽음 진단 거의 암 환자들은 사형 선고 받게 되면 거의 병원에서 한 6개월 기본으로 의사분들이 하면 그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하려면 또 병원도 뭐 4인실 그런 데 가면 안 되니까 1인실로 해가지고 암 환자들은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 살아가는 게 이 태어났을 때보다도 이 돌아가실 때 되면 더 근심 걱정거리들이 되는 게 현실에 우리들에게 죽음에 관한 그런 인식들이 부족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참 이 죽음에 대한 거 고전 하나님은 우리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노랫말로 창작하면서도 늘상 그 제주도 그 어머니들이 그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제주어로 노래를 만들고 공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그 우리네 그 제주 어머니들의 강인함을 이렇게 노래로만 했었는데 정작 이 명상센터에서 죽음 교육이란 강연이 있다고 해서 죽음에 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. 책도 보고 이렇게 다 뒤져보고 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이제는 또 죽음을 준비를 잘 해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우리들한테는 또 숙제가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이때 그 먹엉살제는 화단고민 또 죽을 때도 또
제주도 말로 저 들어가면 이거 아이고 어떤 해 그래 준비를 잘 해살 거니 뭐. 예. 그런 걱정이라는 게 저는 하지 마라. 편안하게 하루하루 그냥 예.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말고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도 앞에도 다 이제 자식들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자식이 먼저니까 무조건 계속 자식만. 50대 이후부터는 자기 미래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현실이 온 것 같습니다. 자식들 20대 때 대학까지만 잘 공부시경 놔두면 그다음부터는 너네가 알아하고 이제부터는 어멍아방은 어멍아방만 잘 살아서 키워야. 맞지? 다 접을지 마서 잘 챙겨놔둬야 돼. 제가 우리 외삼촌도 또 이 해병대 나와서 소리꾼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출가를 했습니다. 우리 어머니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출가해버려가지고 스님으로 됐는데 예,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참 육지로 막 돌아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저 절간에 한 번씩 가면은 저한테 아이고 양사과도 왔는가 하면서 하는데 예, 자기 젊은 시절을 조카가 또 이제 누님의 아들이 꼭 자기 인생이랑 거의 이제 같다고 하면서 막 혼자 웃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마당에서 그 갑자기 그 심장마비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종합병원으로 신도가 그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거기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빨리 119 부르라 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한 3박 4일 만에 이제 깨어났다고 합니다. 외삼촌이 저한테 하기를. 그럼 어떻게 됐냐 하니까 자기가 그 꽃밭을 막 지나다 보니까 연꽃밭 호수가 지나는데 호수가에 있는데 그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아버지 하면서 그 배에 타려고 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그 윰유리 몽댕이 압니까? 모시고 끌어 갈 때 쓰는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막 머리랑 어깨랑 치면서 너 뭐하러 왔냐 빨리 가 하면서 막 해가니까 이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깨난 게 중환자실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나 그 간호사분들이랑 아이고 저 미쳤다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깨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3박 4일 만에 이제 깨어나셔가지고 그 후로 한 10여 년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도 보면 어찌 보면 그 사후생이란 게 종교에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보면 사후 가면은 처음에는 어두웠다가 빛이 있는 대로 쓱 간 다음에 나중엔 꽃밭의 길이 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4, 5세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아닌가. 예. 그래서 그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4, 5세는 꼭 있겠다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참 이제 착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도 되게 되고 우리가 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말기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할 때 제일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깨닫는 게 겸손과 감사입니다. 겸손과 감사. 이제 내가 세상에 진짜 죽을 병까지 다 걸렸으니까 밑으로 부정하면서 쭉 수용까지 오는 단계까지 가다 보면
이제는 겸손해야 되겠구나. 모든 것에 겸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구나. 이런 마음가짐이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느껴집니다. 저는 뭐 사실 이번 생이 저는 제 개인 생으로 세 번째 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생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20대 후반에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중도장애인 되고 중증장애인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작년 10월 19일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 받아서 또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 3차까지 마치고 올 3월 7일에 그 이식 수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주 상태는 좀 안 좋은데 여기 와서는 아이고 이런 말씀들이라도 좀 사람들에게 좀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병원에서도 1차 항암, 2차 항암, 3차 항암 할 때 1차 때부터 몸속에 있는 좋은 세포, 나쁜 세포를 다 죽이는 작업입니다. 죽이는 작업인데 그거를 다 3차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죽이고 한 다음에 이식술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암 할 때는 무균실에 들어가서 혼자 독방에서 사는데 3차 때 가장 초강력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그때는 제일 힘들 때입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물도 잘 못 마시고 이 목까지 다 헐어가지고 뭐 음식은 전혀 못 삼키고 한 달 동안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때쯤 되니까 그 선망이 보입니다. 선망. 화장실 갔는데도 바닥에 아저씨들이 막 보이고 그 다음에 침대에 와서 누운 창가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도 다 사람 얼굴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. 하루 동안.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전혀 안 보던 사람들이에요. 그게 영혼들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그런 현상을 또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그 사람의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가 또 보이는구나 이런 현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갔을 때 다른 이식 환자 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걸 겪었는데 자기는 너무 심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소리 막 지르면서 간호사분들이 난리 났었다고 의사 선생님들 와가지고 자기는 커튼에 보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목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보입니다. 보여. 그래서 너는 그 20대 때 사고 후에는 아주 그냥 미어지병디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했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왜냐하면 또 다른 세계를 또 경험하게 되고 20대 때 그렇게 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앞이 깜깜한 게 20대 때보다 20대 때는 못 모를 때니까 뭐 그럴 때 이제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쉬운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. 노래를 좀 더 제주도에 대한 걸 노래를 더 좋은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그런 것 저에게는 그게 가장 이제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다시 새롭게 잘 태어난다면 진짜로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사람들에게
좀 평온함을 주고, 이 병실에서도 감각이 다 잃어가고 돌아가시기 임종 전까지 가실 때 그 환자분들이 모든 장기가 다 죽어도 살아있는 게 청각 기능, 청각.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말고 항상 돌아가시는 그 환자분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. 뭐 좋은 말씀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 그 환자들은 다 이제 무의식 중에서도 귀로 다 들으니까. 예.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상 제일 좋은 게 음악입니다. 음악.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멜로디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그런 환자분들이 모든 장기는 손상돼도 청각이 남아있을 때는 음악만이 그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면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참,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참, 현실에서는 제가 뭐 50대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 제삿날 예전에 우리 고모네 다 얘기하는 게 아이고, 너네 할아버지네는 다 53세 돌아가시고 뭐 했든 다 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사는 겁니까? 지금 이렇게 보면 50대 하면은 다 십계명길 촐리고 헐떡할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할 때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은 뭐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. 거창한 것 필요 없고 자기가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하루하루 그냥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가장 좋고, 첫째가 이제 그 모든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가장 만병의 원인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에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쓸 일 있으면 명상센터 가 명상들 하고 맞지? 명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? 명상하면 모든 그 근심들을 다 잊어버리고 명상센터 가가지고 명상하고 그게 이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.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든 진짜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. 죽음. 누구나 다 공평하게 꼭 가야 돼. 내가 돈이 많이 있다고 200년, 300년 못 살 거고. 그러니까 이게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죽음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. 인생의 노후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해야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취미활동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취미활동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고 남들한테 서로 다투지 말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허리를 끌려면 명상하리만 값어. 명상하는 게 가장 좋아. 산에 가서도 명상하고 모든 스트레스 근심들이 다 털어져 버리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뭐 스트레스 많을 때는 노래할 때가 이제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노래할 때는 세상에 뭔가 스트레스들을 다 이제 노래할 때는
그냥 모든 기운을 다 쏟아서 하니까 제가 노래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늘 기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